자, 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여기는 나와 있죠? 8. 이쪽도 4 나와 있고. 그럼 이쪽 길이 DC와 AB 값 찾으면 되는데 DC의 길이는 여기까지가 얼마일까요? 8이에요. 남아있는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럼 남은 건 AB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는 AB. 지름 구하려면 이게 튀어나온, 이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하죠. 근데 여기가 좀 4고 이쪽이 8이기 때문에 여기 남는 길이가 4가 남네요. 여기는 12고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피타고라스 x의 변 길이는 루트 저 12의 제곱 144 빼기 4의 제곱 16 루트 128 128이 2가 7번 곱해지는 숫자죠. 2가 7번은 필요 없죠. 우리가 짝수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6번에 그 다음에 2 한 번 더니까 8 루트 2 네. 뭐가 아니죠? 둘레는 8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8 루트 2 그래서 24 플러스 8 루트 2 이렇게 해서 둘레값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이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을 내려 그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반지름 내려 그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그 다음은 큰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큰 원의 지름이 얼마예요? 18이죠. 이만큼이 지금 이쪽에 있는 세로계였기 때문에 18. 그럼 반지름은 9가 될 겁니다. 근데 작은 원의 반지름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작은 원 반지름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9가 되겠죠.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각삼각을 이렇게 빼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 길이는 9 플러스 x예요. 여기는 이 길이는 9 마이너스 x예요. 이유가 이쪽이 9인데 요만큼이 지금 반지름 길이는 x가 되거든요. 여기가 x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9 마이너스 x가 남겠죠.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이 길이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조금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못 구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 가로 길이 25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9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인가요? x죠? 그럼 남는 여기는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x. 그렇죠. 여기가 16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9 플러스 x의 제곱 그럼 81 플러스 18x 플러스 x제곱 9 마이너스 x 81 마이너스 18x 플러스 x제곱 16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56 마이너스 32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지워지는 게 하나 생기고 지워지고요. 이걸 다 넘겨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8x가 넘어오면서 얘랑 덧셈 되니까 플러스 50x 여기 플러스 256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게 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이 덧셈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68x 그리고 얘랑 다 계산했고요. 네. 남은 건 여기 있는 숫자 256 인수분해야 됩니다. 그럼 256 뭐 빨리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면 이제 초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2로 나누면 128 다시 2로 나누면 64 딱 맞죠? 64에다 4를 곱하면 256이 되고 2를 더하면 68이 되니까요. 인수분해가 x-4 x-64 0 따라서 x값은 4 또는 64 64일 리 없잖아요.
가로가 가장 긴 게 25인데 정답 x는 4가 되더라. 작은 원의 반지름은 4가 된다. 2학년 때 이 내용을 배웠죠? 네, 여기 내접은 반지름 R. 피타고라스 리비안을 구하죠? 그럼 12, 이게 3의 4배, 4의 4배, 5의 4배. 아니죠? 그 숫자가 아니네요? 근데 9죠? 3배죠? 4의 3배, 3의 3배, 5의 3배. 이게 9. 원래 이제 해설지 풀이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높이 9 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고,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내접은 반지름 통해서 2분의 1 곱하기 내접은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15 플러스 12 플러스 9. 이 공식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잘라내시고. 이거 굳이 곱하려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약분할 수도 있으니까 R 곱하기 다 더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이게? 21, 15, 36? 맞아요? 네, 36. 그럼 약분, 뭐 11을 약분한다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3을 남다고, 또 다시 3을 약분한다면 네, R 값은 3이 남더라. 이게 이제 해설지 풀이고, 우리는 또 다른 풀이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풀이를 알고 있었죠? 내점 반지름 긋고 내점 반지름 긋고 이으면 요만큼의 정사각형이 나타나고, 내각이 모두 90인데 이웃하는 변길이 같아지면 이거는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럼 얘가 R이 되고 얘가 R이 되고, 지금 문제는 원넓이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값이 필요하죠. 근데 R 값을 구하는데 삼각형 세 변 중에 R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두 변 길이 9와 11은 더하고,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길이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2를 나눈다. 그럼 R 값은 3이 된다. 그럼 전체 이원의 넓이는 9파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주각이라는 단어 뜻부터 먼저 봅시다. 중심각이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중심각이 뭐예요? 단어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각은 각인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져 나온 각. 원 위에 있는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저 중심에서 벌어진 각이 중심각이죠. 그럼 원주각은, 중심각은 중심에서 벌어진 각이에요. 그럼 원주각은 원주에서 벌어진 겁니다. 원주는 원 둘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 둘레 어딘가에서 점을 찍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요. 이렇게. 그럼 원의 둘레에서 만들어진 각이라 이 각을 그냥 원주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원주각은 원 위에는 두 개의 점을 이어서 하나의 호랑 원 위에는 한 점을 이어서 만든 이 각도를 원주각이라고 하고, 그 원주각은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의 절반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그림이 조금 해서 그림을 좀 크게, 이렇게 원이 있어요. 옮길 데가 없네요. 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여기 있는 끝점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중심각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얘를 A, 얘를 B. 여기를 P라고 두고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P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그럼 여기 있는 각을 A라 부르면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쪽도 A가 되죠? 그럼 이 각은 외곽성질에 따라서 2A가 되고, 이쪽 각을 B라고 부른다면 이쪽 각도 B가 되겠죠. 그럼 외곽성질에 따라 얘가 2B가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는 A와 B를 더한 값의 2배가 되고, 원주각 크기는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중심각,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중심각 크기는 같은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 크기의 2배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 되고요.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에 있는 두 점을 이어서 원의 중심을 잇는데 원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지만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죠. 이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다.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지만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중심각 하나에 대응되어 있는 이 원주각, 이 원주각, 이 원주각, 이 원주각, 이 원주각 다 같은 각이다. 아셨죠? 같은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네, 여기 단원에다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잠깐만, 선생님 여기 저기 애들 좀 보내고 와야 돼서.
뒤에 연습 문제 좀 미리 풀까? 네. 여기 좀 풀 수 있는 문제 잠깐 풀고 있어요. 금방 볼게요. 표 2개입니다. 매우 중요한. 아까 1번은 아까 잠깐 말했던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지만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원주각 크기는 서로 같은 각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중심각의 절반씩들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각이 될 테고 2번 때문에 별표를 칠하는 겁니다. 단원에 대한 원주각 크기는 항상 90도이다. 늘 그렇다. 혹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요 말 있죠. 요 말도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선분 AB가 지름이면 단원이가 이해해도 괜찮은데 어떤 지름이 있어요. 지름의 양 끝점을 원의 일부로 모아서 원주각을 만듭니다. 그럼 이 중심각은 이 원주각은 항상 90이다. 이유는 지름의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180의 절반인 90은 늘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이래요. 이게 여기만 원주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원주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이었네요. 그럼 얘도 90이 돼요. 여기도 있겠죠? 지름의 양 끝점을 원주로 모읍니다. 그럼 얘도 90이 될 테고 여기도 있겠죠?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원주로 모읍니다. 그럼 얘도 90이 되겠죠. 그럼 90이 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얘도.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항상 원주각을 만들면 90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근데 이게 단편적인 그림에서는 금방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잡한 그림을 막 여기저기 막 각도나 선을 막 여기저기 거놔요.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중심각이 90이라는 걸 먼저 캐치하고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한데 너무 많은 선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본인도 가끔 그걸 놓칠 때가 있는데 일단 핵심은 지름의 양 끝점을 이으면 항상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원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분명히 배웠었어요. 뭐라 배웠냐면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죠. 이만큼이 호죠. 이게 호예요. 요만큼이 중심각이죠. 중심각. 얘가 호. 그랬었죠. 이 중심각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 이 셋은 서로 무슨 관계였죠? 정비례한다라고 배웠죠.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늘어가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똑같이 같은 비율로 늘어가고 넓이도 2배, 3배, 4배 늘어가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만큼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에다가 만약 다시 그만큼 크게 또 부채꼴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중심각이 2배 늘죠? 그럼 호의 길이도 이 길에다 똑같은 길이 하나 더 덧셈 되니까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넓이도 여기 넓이에 똑같은 넓이 하나 더 덧셈 되니까 2배가 됐었죠. 그래서 중심각에 정비례하는 게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이 셋은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단 이 정비례에 못 끼는 애가 누구였죠? 현입니다. 현. 여기 있는 이 현의 길이 여기 중심각이 x일 때 현의 길이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 중심각 x일 때 현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근데 이 중심각의 길이는, 이 현의 길이는 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이죠. 중심각이 x일 때 현의 길이는 여기였고, 중심각 x일 때 현의 길이는 여기였다면, 중심각이 2x일 때 현의 길이는 이게 현이 아니고 이게 현이 되죠. 근데 이게 2배가, 이 길이가 여기 있는 현들의 2배가 이 현의 2배가 아닌 이유가 이렇지 않았나요?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여기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40도로 갈게요. 그때 호의 길이가 5cm였다고 칩시다. 그때 현의 길이는 4cm였다고 예를 들게요, 그냥. 그럼 중심각에 다시 이만큼 40도를 더 갖다 붙이면 호의 길이는 5cm인데 현의 길이는 4cm겠죠. 근데 중심각이 40도일 때 현의 길이는 4cm이지만
중심각이 80도일 때 현의 길이는 8cm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변의 길이가 8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아니 8이 될 수도 있잖아. 왜 안 된다고 장담하는 거지? 중심각이 40일 때 호의 길이는 5. 중심각 40일 때 호의 길이 5. 그럼 중심각 80일 때 호의 길이는 이렇게 더한 거니까 10이 맞죠? 중심각이 2배 늘 때 호의 길이는 2배 느는 게 맞아. 그치? 어디 갔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디 갔어 얘? 그렇잖아요? 중심각이 40도일 때 그 다음에 중심각이 40도일 때 호의 길이는 5, 현의 길이는 4. 중심각이 80도일 때 호의 길이는 이렇게 2배? 그럼 얘도 2배. 뭔 소리야? 미쳐가죠? 중심각이 이렇게 2배. 그럼 호의 길이도 이렇게 2배. 10. 이건 맞는데 이건 왜 2배가 돼서 8이 안 되는 거냐고 얘는. 얘 왜 8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왜 8이 안 되는 거지? 중심각 40일 때 호의 길이, 현의 길이 4. 그럼 중심각이 80일 때 이만큼일 때 현의 길이 이만큼. 근데 이게 왜 8이 안 되냐고. 8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네? 뭐라고요? 삼각형 성질. 맞아요. 맞아요. 교육 때문이에요. 삼각형의 한 변 길이라는 거 있었죠. 삼각형의 한 변 길이는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길어도 두 변의 합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x는 나머지 두 변, 이거 삼각형이잖아. 나머지 두 변의 합을 넘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길이는 절대 8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각이 2배 늘 때 현의 길이가 2배 늘 수 없다고 우리는 이제 배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정배끼리 막 모여서 지네끼리 막 으쌰으쌰 막 놀고 있는데 현만 여기 못 꼈죠. 근데 하나가 더 껴요. 누가 끼는 거죠? 원주각이 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중심각이 40일 때 이렇게 끼어있는 이 원주각은 몇 도일까요? 20이겠죠. 중심각이 절반이니까. 그럼 중심각이 80일 때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 이어서 만든 이 원주각은 몇 도가 되죠? 40도가 돼요. 그럼 중심각이 2배 늘잖아? 그럼 원주각도 따라서 2배 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각, 호의 길이, 부츠크 넓이, 원주각 이 4개는 이제 쌍으로, 이 4개가 쌍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비례를 이루게 된다. 그렇죠? 여기는 또 뭘 설명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의 원에서 같은 호의 길이를 갖고 있다면 그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 크기와 이쪽 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중심각 크기는 서로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한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크기 같은 두 원이어도 돼요. 크기 같은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호의 길이를 쟀어. 이만큼. 이렇게 원주각을 잡았어요. 근데 이 호의 길이와 똑같은 거를 다른 원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이만큼 호의 길이를. 원주각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거예요. 아시죠? 같은 한 원 혹은 크기 같은 두 원에서 같은 호의 길이를 끼고 있는 중심각이나 원주각 크기는 항상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밑에 있는 것.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별표. 자, 이 원주각 파트에서 뭐를 자꾸 배우게 되냐면 뭔가가 자꾸 어떤 점들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걸 자꾸 물어봐요.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중에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그림에 이렇게 원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었어요. 원 위에 하나의 호를 잡습니다. 이만큼의 호를 잡을게요. 그래 놓고 그 호의 양 끝점을 이어서 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원주각을 만들고
이렇게 이어서 원조각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각이 x면 여기 있는 각도 x가 되죠? 이유는 같은 호를 바라보고 있는 원조각 크기는 서로 같다고 배웠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원을 살짝 지울게요. 저번에 살짝 지운 겁니다. 원만 살짝 지웠지 이 개념이 전혀 달라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는 원이 아니고 뭐라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평면 위에 하나의 선분을 바라보는, 잘 들어, 하나의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인 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다시, 평면 위에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각 크기가 서로 같다 라는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 점은 한 원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유는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조와 크기가 서로 같아진 거니까. 그래서 원을 지우는 겁니다. 다시 원 지고 보니까 아까 말한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결론은 이 끝점을 이어서 만든 네 점은 실제로 한 원 위에 있었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있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그 네 점은 실제로는 한 원 위에서 원주각의 형태로 나타났던 네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뒤에 또 배웁니다. 일단 이건 첫 번째. 자, 그리고 나면 여기는 이 도형 있잖아요. 이 네 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은 이 도형을 우리는 앞으로 내접 사각형이라고 말할 겁니다. 당연하죠. 원 내부에 있잖아. 원 내부에 네 개 꼭지점이 모두 다 원에 있기 때문에 이 도형을 내접 사각형이라고 부르고, 내접 사각형의 성질은 이렇게 이쪽에 바라보는 한 선분을 바라보는 이쪽 각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피곤하신가 봐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 106도라는 원주각은 어디를 바라보는 원주각이냐면 호 AB의 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이죠. 그 원주각 크기가 106도가 되면 그 호를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심각의 절반값이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중심각 크기는 212도가 되겠네요. 그럼 360에서 212도를 빼게 되면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48. 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자, 자, 다음 단원으로 갑시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문제를 하나씩 그냥 빠르게 한 문제씩은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안 하면 좀 수업을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각 x, 여기 있는 각 y.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를 얻어갈 수 있어요. 마치 일반화시켜서 공식으로 유도해도 괜찮은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을 x로 한다면 여기 있는 각은 몇 x? 2x죠. 같은 호를 바라보고 있는 중심각과 원조각 관계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을 내가 만약 y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y? 2y가 되겠죠. 이쪽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과 이쪽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이니까. 근데 2x와 2y를 더하면 몇 도예요? 360이 되니까 따라서 x하고 y를 더하면 180.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도형이 무슨 도형?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원 안에서 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내접 사각형이에요.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몇 도? 180이다. 이거 우리 또 알 수 있는 거죠. 경우 이렇게 마주보는 각도 경우를 합치면 18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이 된다. 근데 이제 얘네 둘은 각각 x하고 y를 더하라면 보나마나 180일 거예요. 근데 이제 x를 구하면 이 140의 절반값이니까 70이 될 테고, 이 x에 70을 집어넣어서 넘기게 되면
네, x는 70이 됐고 y는 네, 110도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풀었던 거와 똑같은 패턴들을 풀으셔도 괜찮고 네, 그랬고요. 여기 이거는 보조선을 좀 그어주면 좀 편하죠.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접점에서 수직으로 따라서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건데 얘네들이 합치면 180 그러니까 이 각은 130 원주각이네요. 130의 절반값 65도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x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y 값은 요 각의 원주각이죠. 여기는 x는 20도겠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PQ를 바라보는 원주각 다시 PQ를 바라보는 원주각 이런 느낌입니까? 그럼 여기는 x는 20도. 그럼 여기서 요만큼에서 뭐가 나오냐면 외곽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 나오죠. 이 각이 20도, 이 각이 y, 여기 70도. 따라서 y는 70-20도, 50도가 된다. 이렇게 성남이 됩니다. 이랬던 거죠.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분이 있네요. 여기. 지름의 양끝점을 이어서 만든 원주각 크기는 90이다. 지름의 양끝점을 이어는 원주각이 없는데? 이쪽으로 이가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각도가 90도. 따라서 여기 있는 각이 어디냐면 이 각을 말하죠. 90에서 64를 뺀 각이니까 26도가 돼요. 그럼 이 26도를 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26도죠. 그럼 이 호를 바라보는 다른 쪽에 있는 원주각도 똑같이 26도. 여기 x가 있네요. x는 26도. 이렇게 문제를 짜맞춰서 풀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구하시오. 자, 얘도 보조선 하나만 그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보조선은 여기다 그습니다.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는 뭐 크게 관계 없어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직인 상태고 이쪽에 있는 각이 36도잖아요. 어디냐면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36도죠. 그럼 저 호를 바라보는, 이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이 36도죠. 그럼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몇 도가 돼요? 저 36의 절반인 18이 되겠죠? 그럼 끝났어요. 벌써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가,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90도라는 얘기죠. 한 외곽이 90이네요. 그럼 바로 옆에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이 합구가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18이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x는 72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풀이법은 굉장히 단순한데 뭐 어디나 다 있는 아주 중요한 유형. 보조선을 잘 그어줘야 된다. 그리고 삼각형의 외곽 성질을 적절히 활용한다. 탄젠트 A를 구하시오. 네, 탄젠트 A를 구하시오. 탄젠트 A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이런 그림이거든요. 90도. 얘가 A. 이렇게 돼 있어야 탄젠트 A, 이변 분의 이변 이런 느낌으로 탄젠트 A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A를 A와 그 다음에 90도가 만들어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호 B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A죠. 그럼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어떻게 그어도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그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 A를 통과하면 A라는 각이 지름의 양끝점에 놓이도록 이렇게. 그럼 여기도 A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A입니다. 지금. 그러면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지름의 양끝점을 원주로 모으면 그 원주각 크기는 90도가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가 6이면 이쪽 길이도 6이 될 테니까 지금 그림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90이 되고 A를 1로 내립시다. 빗변 길이는 10이 되고 12가 되죠. 12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며 여기가 C가 돼요. 근데 BC의 길이 여기가 8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를 찾아야 되네. 이 길이 피타고라스
12의 제곱 144 64 80이 남죠? 예, 루트 80 루트 80은 루트 80 뭐죠? 4루트 5? 네, 4루트 5 따라서 탄젠트 A를 구하시오 4루트 5분의 8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 유리하면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탄젠트 A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래서 각을 움직여서 원주각을 만들고 직각삼각형을 유도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뭔가 뻔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이 호는 원주각을 32도로 갔네요. 그럼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쪽 원주각도 32도가 되겠죠. 그랬더니 삼각형 외곽성질 32와 32를 더한 각 64가 된다. 이렇게 x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그림이 좀 작아서 좀만 크게 볼까요? 너무 큰가? 네, 내가 보기 너무 불편하네. 뭐라는 거야? 이 점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저 점 뭐야? 네? 근데 점이 왜 같은, 각도의 점이구나. 난 이게 점이 뭔가 했더니, 각도에 찍혀 있는 점이군요. 자, 나는 같은 각이 전혀 같은 각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점 찍어놨지 했더니 각도였어요, 각도. 자, 이제 y의 길이, 여기는 x 값도 구하고 y 값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x 값은 쉽게 구해주죠.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35. 그럼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인 x도 35. 이렇게 될 겁니다. 남은 건 이제 이쪽 y죠. 근데 y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35도예요. 근데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70이죠. 원주각이 몇 배로 늘었나요? 2배로. 그럼 중심각, 원주각, 호의 길이, 도치골 넓이 이 네 개는 정비례하니까 원주각이 2배로 늘면 호의 길이도 2배로 는다. 그래서 y는 12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호 BC, 호 C의 길이가 3대 4대 5, 호 AB 3, 호 BC 4, 호 CA 5. 그럼 호의 길이에 원주각은 정비례한다고 배웠죠? 이 호가 바라보는 원주각, 표시 이렇게 할까요? 이 호가 바라보는 원주각. 이 호의 길이가 3이에요. 그럼 이 원주각도 비율 3을 갖게 되고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이 호의 길이가 4의 비율을 갖는다면 그 호가 바라보는 원주각 얘도 4의 비율을 갖는다.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얘가 4, 5. 그럼 얘도 5의 비율을 갖는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각 ABC를 모두 구하라. 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 패턴이죠. 이 호는 이 각은 비율을 잡아놓은 거지 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미정계수를 두죠. 이렇게. 그럼 다 더하면 12x 걔가 180 삼각형 내각의 총합. 따라서 x는 얼마인가요? 15. 네. 그럼 각각 15배씩 여기 15배 60 여기 15배 45 여기는 7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로 구해도 되죠. 이 각의 크기는 전체 180도 중에 3, 4, 5라는 전체 비율 중에 4를 가졌죠. 그럼 이게 12분의 4 이게 약분하면 여기가 15가 남고 곱하면 6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도 괜찮고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아까 했었죠.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려면 지금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나중에는 여러 개 배우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 있는 두 개 각이 서로 같을 때 이 각들이 원주각이 되고 그럼에 따라 저 4점은 한 원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한 원위에 놓인다고 쳐봐. 그럼 이게 말이 되겠니?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잖아. 이쪽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60인데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55야.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결국은 한 원위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뜻이죠. 그럼 얘가 그러네요. 이 선분을 바라보는 원주각, 이 원주각 같다. 얘는 한 원위에 있다. 이쪽은 여기가 50, 여기가 50이에요. 근데 이게 5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 선분을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 이쪽 원주각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50이면 얘가 50이 돼야 되는데 이게 50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 조건만 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이거는 모르면 수학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선분을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 크기가 얘는 50, 얘는 68. 그럴 리 없잖아요. 얘는요. 이쪽이 70, 이쪽도 70이죠? 그럼 여기 있는 각은 합치면 140, 남아있는 거는 40. CD를 바라보는 이쪽 각과 같은 선물을 바라보는 이쪽 각이 서로 같은 각. 그러면 이렇게 4점은 한 원 위에 있다. 그래서 원주각,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설명은 일단 다 드렸고, 네. 여기 있는 것까지 일단 푸시고, 뒤에도 이거 넘겨보시면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있죠? 중단원 연습 문제 이렇게 보면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이 3학년 교재 가져오세요. 요거 앞에 초반부에 여기 좀 빠져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이번 주에 원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원 끝내고, 다음 주에 통계 끝내고, 그렇게 마무리할 거니까, 이번 주는 중3 교재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재를 같이, 두 권을 같이 들고 오도록 하세요. 일단 과제는 뒤에는 여기 중단 연습 문제 중에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풀 수 있는 문제들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 일단 수고했어요. 네, 나머지는 토요일 날